야, 너 당장 무릎 꿇어. 백화점 명품관.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이 젊은 직원의 뺨을 올려붙였어요. 우리 남편이 다운그룹 협력사 회장이야. 내 한마디면 너희들 다 자를 수 있어. 구석 소파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후줄근한 할머니 강명자. 지금 당장 튀어와. 그 할머니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자 백화점 대표가 달려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기세등등하던 중년 여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명품 치마로 바닥을 쓸면서 손에서 똥내가 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눈물 쏙 빼고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실 거예요. 다운백화점 명품관은 오늘도 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리 진열장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핸드백들이 빛나고 있었죠. 그 사이로 32살의 한지훈이 어머니 생신 선물을 고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화려한 것 같고 저건 너무 무난하고. 지훈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릴 때였습니다. 고객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미소 짓고 있었죠. 명찰에는 서연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네. 어머니 생신 선물인데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연우는 지훈의 말을 듣더니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평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주로 어떤 옷차림을 하시는지요. 어머니께서 품이 있으면서도 실용적인 걸 좋아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그럼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연우가 안내한 가방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반짝였죠. 오, 이거 딱 어머니 취향인데요. 역시 전문가시네요. 그럼 이걸로 하시겠어요? 포장은 리본으로 해드릴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로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죠. 지훈도 호기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품관 입구 쪽에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택이 그대로 붙어 있는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죠.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계셨습니다. 저거 훔친 거 아냐? 차림새 좀 봐. 어떻게 저기 들어왔대?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오선미 팀장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 가방 어디서 나신 거예요? 영수증 있으세요? 오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만 가우뚱거렸습니다. 영수증이요? 그게 뭔지. 치매 있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오 팀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더 웅성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경비 불러요. 빨리요. 오 팀장이 무전기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연우가 재빨리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분은 우리 백화점에 오신 고객이십니다. 함부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계약직 주제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연우는 물러서지 않고 할머니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그제야 마음이 놓인 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사줬어요. 여기서 기다리래서. 거짓말 마세요. 복장 좀 보세요. 집에서 자다 나온 것 같은데 댁이 어디세요? 오 팀장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연우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죠. 팀장님, 아무리 그래도 고객님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할 순 없습니다. 네가 뭔데?
누가 봐도 치매 할머니잖아. 계약직 주제에 감히 나서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헐레벌떡 달려오는 30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잠깐 휴게실에서 기다리시라고 했는데 언제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오 팀장을 쳐다봤죠. 지금 우리 어머니 의심한 겁니까? 남자가 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담, 김준호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오 팀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팀장이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연우가 남자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드님의 귀한 선물을 어머님이 너무 소중히 안고 계셨는데 주변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남자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오 팀장을 훑어봤습니다. 치매요? 당신 눈에는 나이 들고 편한 복장으로 백화점에 오면 다 치매 환자로 보입니까? 사람 겉모습만 보고 범죄자 취급하는 게 이 백화점 매뉴얼입니까? 오 팀장은 입도 떼지 못한 채 얼굴만 붉히고 있었습니다. 다시 남자의 시선이 연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죠. 백화점 수준이 엉망인 줄 알았는데 그나마 당신 같은 제대로 된 직원이 계셔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는 연우에게만 정중히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오 팀장이 듣도록 크게 말했죠. 이번 일은 이 직원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봐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발하면 그땐 로펌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연우는 할머니의 짐을 조심스럽게 들어드리며 문 밖까지 정중히 배웅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상황이 정리되자 지켜보던 고객들이 흩어지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우, 저 팀장 사람 잡을 뻔했네. 인상이 고약하더라니. 저 젊은 아가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직원이 팀장보다 훨씬 낫네. 홀로 남겨진 오 팀장은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온 연우는 곧바로 오 팀장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님, 제가 주제넘게 나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상황이 커지면 매장 이미지에 타격이 갈까봐 급한 마음에 그만. 오 팀장은 주변 시선 때문에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표정을 풀며 짧게 답했죠. 그래 뭐. 수고했어. 자리로 가봐. 연우가 목례를 하고 돌아서자 오 팀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는 반성하지 않은 채 연우를 향해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봤죠. 감히 계약직 주제에 나서서 나를 엿먹여? 그녀의 삐뚤어진 자존심은 짙은 앙금으로 남아 깊은 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지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다운 백화점에 저렇게 빛나는 직원이 있었나? 인성도 훌륭하고 위기 대처 능력도 뛰어나네. 저런 사람이 진짜 프로지. 지훈의 가슴속에 묘한 호기심과 호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 백화점 앞은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연우가 직원 출입구로 나서는데 누군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연우 씨. 고개를 드니 낯익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잠시 멈칫했죠. 누구였더라? 저 기억나세요? 그날 어머니 생신 선물 고르던 사람이에요. 아, 그때 그분이시구나. 네, 기억나요. 그날 선물 골라주셔서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연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훈의 따뜻한 미소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지훈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다온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연우가 일하는 다온백화점을 비롯해 호텔, 면세점까지 거느린 재벌가의 외아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잠깐 멈칫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온그룹 마케팅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어머, 저희 백화점이랑 같은 회사시네요. 저는 명품관에서 일하는 서연우예요. 아직 계약직이라 정규직 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날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요. 저도 연우 씨처럼 일 잘하고 싶네요. 지훈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연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함 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지훈은 편안하고 소탈했습니다. 연우는 그런 지훈의 미소가 좋았어요. 다음 주말에 시간 되시면 박물관 가실래요? 명품 전시회가 열린다던데 연우 씨 취향일 것 같아서요. 연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주말 두 사람은 박물관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연우는 전시된 가방들을 보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명품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시대를 담은 예술품이에요. 누군가의 땀과 시간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죠. 하지만 지훈은 가방이 아니라 연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반짝이는 눈동자, 물건 하나에도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따뜻한 시선. 지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연우는 지훈의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마음을 열어갔어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데이트를 마치고 골목길을 걷는데 인도 한쪽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숙자였습니다.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가엾어 보였죠. 지훈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연우를 쳐다봤죠. 하지만 연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자신의 코트를 벗어 노숙자에게 덮어줬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금 구급차 부를게요.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노숙자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줬죠. 구급차가 도착해 노숙자를 싣고 떠났습니다. 연우는 멀어지는 구급차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죠. 무섭지 않았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우는 덤덤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저희 아빠 생각이 나서요. 아버지요? 아빠도 몸이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심장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연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죠. 혹시라도 혼자 계시다 쓰러지시면 누군가 저처럼 따뜻하게 손 잡아줬으면 해서요. 제가 가장이라 돈 버느라 바빠서 아빠 곁에 늘 있어 드리지 못하는 게 죄송할 뿐이죠. 연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28살 젊은 여자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은 연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백화점에서 늘 명품을 만지는 손이지만 손가락 마디마다 거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낡은 코트 소매는 여러 번 수선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꽃길만 걸어온 게 아니라 가시밭길을 헤치며 가족을 지켜왔구나. 지훈은 연우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연우 씨 아버님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딸을 두셨네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연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찬 겨울바람이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라면 다운그룹 안주인이 될 자격이 차고 넘친다고요. 명품보다 귀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연우가 보여줬습니다. 지훈의 가슴 속에서 사랑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운그룹 회장 강명자의 아침 식탁은 언제나 호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입맛이 없는지 젓가락만 깨작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반찬통을 꺼내 놓았습니다. 깻잎 장아찌와 메추리알 장조림이었어요. 짜지 않고 슴슴해서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한번 먹어볼까? 강 회장은 깻잎 장아찌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젓가락을 든 손이 딱 멈췄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 맛은. 강 회장은 급하게 밥 한 숟가락을 더 떴습니다. 그리고 먼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옛날에 성수동 공장 다닐 때 동갑내기 남자애가 있었어. 엄마 결혼하기 전 이야기지. 근데 그 사람이 점심때마다 싸우던 도시락 반찬 맛이랑 아주 똑같아. 옛날 생각나는 맛이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 화재가 있었는데 나 업고 뛰다가 화상까지 입었었지. 내가 일본 갔다 와서 성공하고 나서 그 사람을 찾아봤지만 결국 못 찾았어.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찾고 싶어 하시는데. 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그 사람한테 진 빚이 많다. 사람만 있으면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빚을 갚을 텐데. 강 회장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지훈아, 사실은 엄마가 그 사람하고 결혼할 뻔했어. 지훈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강 회장은 회한에 잠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가난해도 서로 아끼면서 살자고 약속했었지. 근데 공장에 불이 나고 내가 돈 벌겠다고 일본으로 떠났는데 연락이 끊겼어. 편지를 주고받다가 어느 날부터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었지. 그렇게 이별을 하고 영영 남이 되어버린 거야. 강 회장은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땐 공장 부지도 재개발되어서 다 없어졌더라고. 내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따뜻했던 시절의 맛이야. 한참 동안 말없이 장아찌만 바라보던 강 회장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듯 물었어요. 근데 진짜 이 반찬 어디서 산 거니? 그 순간 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강 회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니? 저 반찬 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 먹으라고 새벽부터 만들어준 겁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니 어느 집 교수니? 다운백화점 명품관 계약직 사원입니다. 아픈 아버지 모시고 사는. 탁! 강 회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뭐라고? 계약직? 너하고 어울리기나 할 것 같아? 반찬 몇 개로 환심 사려는 거 보니 여우가 따로 없구나. 어머니, 연우는 제가 다운그룹 후계자라는 걸 모릅니다. 그냥 말단 사원으로 알고 있어요. 진실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사랑? 재벌가는 사랑으로 사는 곳이 아니다. 그룹의 얼굴이 될 사람이어야 해.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맞섰어요. 어머니도 공장 노동자 출신 아니셨습니까? 배경 말고 사람을 봐주세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며칠 뒤 비서실장 박동욱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한지훈 이사가 만나는 여자 뒷조사 결과입니다. 책상 위에 연우의 낡은 빌라 사진과 휠체어에 탄 아버지의 뒷모습 사진이 펼쳐졌습니다. 서연우, 28살. 실질적인 가장입니다. 부친은 지병인 심장 판막증이 악화되어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박 실장이 차분하게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수술비 3천만 원이 없어 수술을 미루고 있습니다. 남동생 학자금 대출에 월세까지 밀려 신용 불량 위기예요. 한지훈 이사가 재벌인 걸 알게 되면 절대 이 동아줄을 놓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집안엔 현금이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강 회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병든 아비의 빚더미라니. 결국 우리 지훈이가 그 무거운 짐을 다 떠안게 되는 거잖아. 사랑? 웃기지 말라고 해. 얜 지금 숨 쉴 구멍이 필요한 거야. 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안 돼. 내가 악역을 해서라도 지훈이 미래를 지켜야 해. 박 실장, 5억 준비해. 그 돈이면 아버지 수술시키고 빚 갚고도 남겠네. 그들한텐 로또나 다름없을 거야. 가서 전해. 이거 받고 깨끗하게 떨어지라고. 며칠 뒤 연우는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고 호텔 커피숍으로 나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정중히 명함을 건넸어요. 다온그룹 강명자 회장님, 비서실장 박동욱입니다. 연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습니다. 다온그룹이요? 회장님, 비서실장님이 저 같은 계약직 사원을 왜? 한지훈 씨 만나고 계시죠? 그분은 강명자 회장님의 외아들이자 다온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십니다. 연우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거짓말과 감당할 수 없는 신분 격차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지훈 씨가요? 다온그룹 외아들이라고요? 박동욱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본론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두 분 교제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만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는 테이블 위로 두툼한 봉투를 밀었어요. 이건 회장님의 뜻입니다. 연우 씨 부친 수술비와 빚 문제도 들으셨고요. 이별의 대가가 아니라 어려운 청년을 돕고 싶은 회장님의 성의입니다. 박동욱이 봉투를 조금 더 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아버님 수술도 하시고 빚도 청산하실 수 있습니다. 한지훈 이사님 앞길을 위해 여기서 정리해 주십시오. 연우는 심장 수술이 급한 아버지와 빚을 떠올리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봉투를 비서실장 쪽으로 다시 밀어냈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불편할 뿐이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돈 때문에 양심을 파는 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연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을 돈으로 사려 하지 마세요. 이 돈은 도로 가져가세요. 사람의 진심을 돈으로 계산하는 건 회장님의 품위에도 맞지 않는 일 같습니다. 연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리고 전해주세요. 저는 지훈 씨 배경을 보고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거라고요. 연우가 정중히 목례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비서실장은 연우의 의외로 담대하고 기품 있는 태도에 압도되어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연우한테 돈 봉투 보내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강 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다. 어머니 원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지훈이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공장 다니실 때 가난해도 사람답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제가 알던 분이 아니에요. 그냥 돈밖에 모르는 재벌이 되셨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연우는 진짜예요. 전 다운그룹 다 포기해도 연우랑 결혼할 겁니다. 지훈은 그렇게 선언하고 회장실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 회장은 충격받은 얼굴로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내가 그렇게 변했다고? 강 회장은 자신의 손등에 남은 오래된 화상 흉터를 문지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 뜨거웠던 불길,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먹고 살려고, 내 새끼 안 굶기려고 악착같이 버텼는데 내가 뭘 잊고 살고 있었나?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가보자. 내 아들이 목숨 건 여자가 어떤 애인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 다음 날 강 회장은 수행원 없이 낡은 점퍼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다운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지키려는 여자. 그리고 5억을 거절한 그 당찬 계약직 사원이 대체 어떤 아이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품관에 들어선 강 회장은 매장 맞은편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밝은 미소로 고객을 응대하는 연우를 발견했어요. 비서가 건넨 사진 속 얼굴과 실물을 번갈아 보며 눈매가 깊어졌습니다. 저 아이야? 내 아들 마음을 흔들고 5억까지 거절했다는 여자가? 연우의 단정한 태도와 선한 인상을 보며 강 회장은 나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인상은 참하게 생겼네. 사람 속은 알 수 없겠지만. 얼마 후 연우가 어디론가 다녀오더니 한정판 빈티지 백을 조심스럽게 들고 왔습니다. 예약 대기 중인 VIP 사모님을 위한 것이었죠. 사모님, 이거 구하려고 제가 백방으로 뛰어다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선미 팀장이 나타나 연우의 손에서 가방을 확 낚아챘습니다. 이건 내가 전해드릴게. 넌 저기 가서 재고 정리나 해. 오 팀장은 VIP 사모님에게 다가가 뻔뻔하게 자신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거 구하느라 본사에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정성을 봐서라도 꼭 구매해 주세요. 사모님은 오 팀장에게 고마워하며 팁까지 건넸습니다. 손님이 자리를 뜨자마자 연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팀장님, 그건 제가 일주일 동안. 야, 계약직? 네 실적이 내 실적이고 내 실적이 팀 실적이야. 너 정규직 심사 안 받을 거야? 억울하면 정규직 되던가. 오 팀장이 정색하며 말을 잘랐습니다.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강 회장이 팔짱을 끼며 눈매를 가늘게 떴어요. 저 팀장 봐라. 아랫사람 공을 제 것처럼 챙기네. 아주 능구렁이야. 억울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연우를 보며 강 회장은 턱을 괴었습니다. 저 애는 저걸 그냥 참고 있네. 속이 깊은 건지 미련한 건지. 어디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까? 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 팀장과 다른 직원들은 강 회장의 후줄근한 차림새를 흘끔 보더니 두 번 다시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완벽한 투명 인간 취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만은 달랐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구경하세요. 다리 아프시면 여기 앉으세요. 연우가 따뜻하게 웃으며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명품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부유한 고객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큰 소리로 인사를 쏟아냈어요. 어서 오세요. 강 회장이 진열장 쪽을 가리키며 저 가방 하나 보자고 말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우만이 다시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르신, 어떤 거 보신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선물을 사려고 해. 강 회장이 일어나 진열된 가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열대에서 제일 비싼 가방을 덥석 집어들고 물었어요. 이거 얼마야? 가격을 듣고는 가방을 이리저리 만지며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이거 하나 사주고 싶은데 뭐가 이리 비싸? 그때 오 팀장이 황급히 달려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1,000만 원 넘어요. 만지다 기스나면 물어내셔야 해요. 눈으로만 보세요. 오 팀장은 가방을 빼앗듯 가져가더니 다른 고객에게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미소를 잃지 않고 강 회장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부드럽게 잡아줬어요. 어르신, 며느님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연우는 가방에 담긴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하지만 아까 저 가방은 무거워서 임산부에게는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며느님 건강이 최고잖아요. 연우는 실용적이면서도 훨씬 저렴한 가방을 진심으로 추천해 줬습니다. 강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비싼 걸 팔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진짜 고객을 위할 줄 아네? 그럼 이 가방으로 살게. 강 회장이 말하자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 할머니가 무슨 돈으로? 오 팀장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달려왔어요. 할머니, 이거 300만 원인데 진짜 사실 거예요? 연우만이 의심 없이 환하게 웃으며 바로 포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르신. 구매하시겠다니 감사합니다. 포장 예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오 팀장이 여전히 의심하는 투로 물었어요. 카드는 있으세요? 아니면 현금은요? 돈 있으신 거 맞죠? 강 회장은 오 팀장을 잠시 조용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 듯 말했습니다. 나 안 살래. 그냥 본 거야. 그리고는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오 팀장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내 눈은 정확하다니까. 하지만 연우만은 끝까지 따뜻하게 웃으며 강 회장을 배웅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더 구경하시고 언제든 다시 오세요. 강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아이는 진심이구나. 끝까지 나를 손님으로 대해주는구나. 연우가 인사하고 매장 안으로 돌아오자 오 팀장이 차갑게 면박을 줬습니다. 아, 너는 사람 보는 눈도 없니? 딱 봐도 살 사람 아닌 거 몰라. 매장을 나서며 강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였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아이였습니다. 그때 강 회장이 매장을 나서자마자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중년의 귀부인이 거만한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VIP 고객 장유진, 52의 그녀는 오 팀장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90도로 인사할 만큼 이 매장의 최상급 VIP였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셨습니까? 오 팀장의 극진한 아부에 장유진은 턱을 치켜들며 다짜고짜 큰 소리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 팀장, 내가 운영하는 유진 퍼니처 알지? 여기 다운백화점 가구 매장에 입점해 있잖아. 이번 달에 이 백화점 매출 3위 안에 들었어. 게다가 우리 남편 유진건설이 이번에 다운그룹 하청 계약을 아주 크게 따냈거든. 어머머 사모님, 역시 대단하세요. 오 팀장이 눈을 반짝이며 양손을 비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유진은 한껏 목소리를 높이며 자랑을 이어갔어요. 우리 남편 나 없으면 못 사는 최고 애처가잖아. 내 이름 장유진 따서 회사 이름도 전부 유진 퍼니처, 유진건설로 지어준 거 오 팀장도 알지? 우리 남편이 이번에 계약 따낸 기념이라고
나한테 이 블랙카드를 턱하고 주지 뭐야. 어머나, 최 회장님이 사모님을 어찌나 끔찍하게 아끼시는지 여자로서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오 팀장은 계속 양손을 비비며 굽신거리며 아부를 했습니다. 유진 퍼니처 없으면 다운백화점 리빙관 매출 망한다니까요. 게다가 다운그룹하고 계약이라니 역시 유진건설. 최 회장님은 능력이 남다르세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구해달라고 한 그 옷 잘 빼놨어? 당연하죠. 제가 본사의 사정사정에서 사모님 몫으로 제일 먼저 챙겨놨습니다. 오 팀장이 신이 나나서 한정판 옷을 대령했습니다. 그때 막 매장을 나서던 강 회장이 장유진의 요란한 등장과 함께 백화점 매출을 자랑하는 말을 듣더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진건설? 잠시 멈칫하던 강 회장이 몸을 돌리더니 매장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슬쩍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 사람이 유진건설 최 회장 마누라야? 얼마 전 우리 다운그룹하고 큰 계약 맺은 그 집 마누라구나. 우리 백화점에도 입점하고 있었어? 강 회장은 조용히 앉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장유진을 몰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유진이 명품 옷을 들고 탈의실로 들어가려다 낡은 점퍼 차림의 강 회장을 보더니 대놓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과장된 표정으로 손부채질을 하며 오 팀장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어우, 요즘 명품관 수준이 왜 이래?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나 막 들여보내도 돼? 그러더니 얼굴을 구기며 강 회장 근처 소파에 놓여있던 자기 명품백을 신경질적으로 획 낚아채서 탈의실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대놓고 강 회장을 도둑 취급하는 모양새였어요. 탈의실 안에서 옷을 입어보던 장유진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우, 근데 이 옷에 맞출 구두가 없네. 저번에 들어왔다던 그 한정판 구두 없어? 사모님, 그거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거라서요. 지하 VIP 특수 금고에 고이 모셔놨습니다. 저만 열 수 있는 금고라서 제가 가서 얼른 가져올게요. 오 팀장이 매장 밖으로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옷을 입고 나온 장유진은 거울을 이리저리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어머, 핏이 딱 좋네. 이걸로 해야겠어. 그때 매장 안쪽에서 막 검수를 마친 초이기 한정판 백이 유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저거 내가 찾던 건데 언제 들어왔대? 장유진이 가방을 집으려 하자 연우가 정중히 가방을 뒤로 물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제품은 6개월 전부터 대기하신 다른 고객님께 오늘 인도될 예정이라서요. 장유진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대기? 야, 내가 이 백화점에서 1년에 쓰는 돈이 얼만데. 대기자 타령이야? 오 팀장 어딨어? 나한테 당장 넘겨. 팀장님은 지하 금고에 가셨습니다. 연우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VIP 고객님이셔도 다른 고객님과의 약속도 저희에겐 똑같이 중요합니다. 형평성 원칙상 새치기 판매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장유진은 자존심이 팍 상했는지 연우의 명찰을 매섭게 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우, 너 아주 융통성이라곤 하나도 없구나. 장유진은 불쾌한 표정으로 다시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명품백을 강 회장이 앉아있는 소파 위에 신경질적으로 던져두고 들어갔어요. 잠시 후 원래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장유진이 결제를 하려고 소파로 다가가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매장이 떠나가라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어요. 야, 내 반지, 내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 장유진은 사색이 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옆에 앉아있던 강 회장을 매섭게 째려봤습니다. 아까 가방에 분명히 빼놨는데 저 할머니가 아까부터 일부러 내 가방 옆에 찰싹 붙어 있더니 당신이 훔쳤지. 장유진이 적반하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강 회장이 당황하며 항변했어요. 아니네. 나는 훔치지 않았어. 당신이 가방을 거기 둔 줄도 몰랐어. 하지만 안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장유진은 이성을 잃고 강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끝까지 오리발이네. 경찰 오기 전에 내가 직접 다 뒤져볼 거야. 장유진이 강 회장의 낡은 점퍼 멱살을 잡고 거칠게 몸을 밀쳤어요. 늙고 힘없는 강 회장이 휘청거리며 바닥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연우가 황급히 몸을 던져 강 회장을 자신의 등 뒤로 감싸 안았어요. 사모님, 제발 진정하세요. 이러시다 어르신 다치십니다. 아무리 화가 나셔도 폭력을 쓰시면 안 됩니다. 연우가 장유진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어르신을 의심하기 전에 잃어버린 곳부터 찾아봐야죠. 아까 새치기 거절건으로 앙심을 품고 있던 장유진은 마침내 이성을 잃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연우의 어깨를 거칠게 팍 밀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 그게 무슨 반지인 줄 알아?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야. 네 연봉보다 비싼 거야. 주제를 알아야지. 니까짓게 뭐라고 나서는 거야? 여기서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때 오 팀장이 헐레벌떡 한정판 구두를 들고 매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매장이 발칵 뒤집힌 상황을 보고 기겁했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오 팀장,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저 할머니가 내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훔쳤는데 직원이 적반하장으로 나한테 대들잖아. 직원이면 고객을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오 팀장은 장유진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교육 못 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연우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빨리 사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해. 빨리. 연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뭔가 말하려 하자 장유진이 연우에게 성큼 다가가더니 명찰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서연우? 장유진이 연우의 명찰을 째려보더니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서연우. 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당장 꿇으라고. 매장 최고 VIP 고객을 잃을까봐 사색이 된 오 팀장이 연우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야, 서연우, 사모님 제대로 안 모시고 뭐하고 있었어? 팀장님, 저 어르신도 우리 백화점 고객이세요. 증거도 없이 다른 고객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고객? 내 눈엔 저 노인네가 아직도 고객으로 보이니? 그리고 너 정규직 심사 안 받을 거야? 징계 해고당하면 어쩔 건데? 너 아버지 수술비 필요하다며? 돈줄 끊겨서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 당장 가서 꿇어서라도 이 문제 해결해. 아버지 수술비라는 단어에 그토록 당당하고 단단했던 연우의 눈빛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울함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눈물을 꾹 삼킨 연우는 결국 장유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연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매장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장유진은 무릎 꿇은 연우를 내려다보며 턱을 치켜들었어요. 야, 꼴 좋다. 진작에 이럴 것이지. 별것도 아닌 게 건방지게 나한테 대들어. 하지만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장유진은 연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너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한테 가방 안 판다고? 형평성? 원칙? 니까짓게 무슨 원칙을 운운해? 그러고는 연우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어요.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우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터진 입술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매장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변에 둘러선 고객들과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오 팀장은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습니다. 그때 연우 뒤에서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 회장은 연우가 뺨을 맞는 순간 마침내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벌떡 일어선 강 회장이 장유진 앞으로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손을 놀려? 강 회장의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세에 매장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곧 장유진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허름한 점퍼 차림의 강 회장을 위아래로 불쾌하게 훑어봤어요. 뭐야? 노인네가 늙었으면 얌전히 집구석에나 있을 것이지. 왜 이런 비싼 데까지 기어나와서 물을 흐리고 훈계질이야? 장유진의 막말에도 강 회장은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바닥에 쓰러진 연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가 많이 아프지? 괜찮은 거니? 네, 저는 괜찮아요. 어르신은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나는 괜찮다. 뺨이 이렇게 부었는데 너는 내 걱정을 해주느냐? 자신이 피를 흘리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타인을 먼저 살피는 연우의 따뜻하고 맑은 진심에 강 회장은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강 회장은 장유진을 돌아보며 매서운 눈빛으로 돌변하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당신 지금 실수한 거야. 감히 내 며느리 몸에 손을 대? 매장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 회장이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연우의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그리고 놀라서 쳐다보는 연우와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연우야, 많이 아프지? 사실 나는 지훈이 엄마란다. 연우의 눈이 커지며 충격에 빠졌어요. 네, 지훈 씨 어머니시라고요? 강 회장이 연우의 거친 손을 꼭 부여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워 너같이 귀하고 바른 아이를 몰라보고 그깟 돈 봉투나 보냈었다. 이 늙은이를 용서해 주겠니? 정말 미안하구나. 뺨이 퉁퉁 부어오른 와중에도 연우는 원망은커녕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저는 어르신이, 아니 어머니께서 안 다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강 회장은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을 먼저 걱정하는 연우의 천사 같은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며느리로 삼아야겠다. 강 회장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장유진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더니 어이없다는 듯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뭐, 며느리라고? 저 노인네가 당신 시어머니였어? 장유진이 연우와 강 회장을 번갈아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둘이 처음부터 짜고 친 거였구나. 그러니까 아까부터 죽고 못 살더라니. 시어머니까지 데려와서 손님 물건 훔치고 오리발까지 내민 거였어? 사모님, 그게 아니라. 연우가 황급히 말하려 했지만 장유진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냐.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가족까지 총동원해서 도둑질하고 다니는 게 이게 정상이야? 오 팀장 역시 얼굴을 잔뜩 구기며 연우를 쏘아붙였어요. 서연우,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이 와서 이 난리를 친 거였어? 백화점이 연우 씨 사적인 공간이야? 팀장님, 정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둘이 짜고 손님 물건 훔친 거 맞잖아. 당장 경찰 불러. 그때 탈의실을 정리하던 다른 직원이
사색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모님, 아까 벗어두신 자켓 주머니에서 반지가. 사실 장유진이 옷을 갈아입기 전 자켓 주머니에 반지를 찔러 넣고 깜빡한 거였습니다. 직원이 들고 있는 반지가 조명을 받아 반짝이자 매장 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장유진에게 쏠렸습니다. 장유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아니, 난 분명히 가방에 넣은 줄 알았는데. 하지만 장유진은 민망함은 잠시였을 뿐 오히려 연우에게 삿대질하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VIP가 옷 갈아입고 나오면 네가 제대로 확인했어야지. 네가 직원이잖아. 네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소동이 난 거 아니야? 그러더니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연우의 얼굴을 향해 휙 집어 던졌어요. 지폐가 연우의 뺨을 스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얘딱, 이거 받고 약값이나 하고 꺼져. 앞으로 가족 데려와서 소란 피우지 마. 그리고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도둑년 꼬리표는 뗐으니까. 장유진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에도 연우를 위해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 팀장은 장유진 눈치만 보며 연우를 나무랐어요. 서연우, 빨리 돈 줍고 사모님 배웅 안 해? 그때 연우의 발밑에 떨어진 지폐를 본 강 회장이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표정으로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실장 나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당장 백화점 대표이사 윤재석이 끌고 1층 명품관으로 튀어내려와. 장유진이 그 모습을 보고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백화점 대표이사? 허참, 이제 치매 노인네 상황극까지 봐야 해? 장유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유진퍼니처 대표야. 그리고 우리 남편이 다온그룹 협력사 유진건설 회장이라고. 내 한마디면 너희들은 다 잘려. 장유진이 오 팀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 팀장, 경비 안 불러? 저 노인네 당장 끌어내. 오 팀장이 무전기를 꺼내 보안 요원을 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백화점 로비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1층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무전기에 손을 얹더니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장유진과 오 팀장 주변을 빙 둘러싸며 단단한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장유진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아니, 뭐 하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말고 저 노인네를 끌어내라고. 띵! VIP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백화점 윤재석 대표이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그 뒤로 임원진들과 박 실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은 전력 질주로 명품관을 향해 달려왔어요. 장유진은 대표이사가 자기를 마중 나온 줄 알고 거만하게 미소 지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휴, 윤 대표님. 제가 오죽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하지만 윤 대표와 임원진은 장유진을 매몰차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장유진을 거의 밀다시피 하며 지나쳐 허름한 점퍼 차림의 강 회장 앞으로 일직선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강 회장 앞에 일제히 90도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매장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백화점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멍하게 있던 장유진의 손에서 블랙카드가 툭 하고 떨어지더니 바닥을 굴렀습니다. 오 팀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고요?
장유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매장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구경하던 고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어요. 누군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허리를 펴더니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장유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당신 한마디면 다 자를 수 있다며?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자, 어디 한번 해봐. 다운그룹 총수 강명자가 여기 있다. 또다시 장유진의 손에 들고 있던 명품백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풀린 장유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장유진과 오 팀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매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어요. 강 회장은 윤 대표와 임원진들을 향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백화점의 고인 썩은 물들을 제대로 청소할 생각이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갑질하는 것들부터 제 식구 하나 못 지키고 방관하는 무능한 것들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윤 대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임원진들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식은땀을 흘렸어요. 다운백화점 명품관에 오늘 거센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오 팀장이 사색이 되더니 연우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연우 씨, 아니 사모님, 제가 억지로 무릎 꿇린 게 아니라 저 장유진 사무가 시켜서. 그 말을 들은 장유진이 오 팀장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뭐, 그게 왜 내 탓이야? 네가 알아서 기어놓고 어따 대고 핑계야.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본 강 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 회장이 윤 대표를 서늘하게 훑어보며 백화점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호통을 쳤어요. 윤 대표, 고객이 왕이면 내 직원은 내 얼굴이야. 직원을 소모품 취급하고 지켜주지도 못하는 것들은 다운그룹에 있을 자격 없어. 강 회장이 오 팀장을 다시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매출 몇 푼에 눈이 멀어서 자기 직원이 억울하게 무릎 꿇고 뺨을 맞는데도 방관하는 사람이 팀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 팀장,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오 팀장이 억울하다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동안 오 팀장의 눈치만 보며 숨죽이고 있던 다른 직원들이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회장님, 오 팀장님 평소에도 연우 씨 실적을 밥 먹듯이 가로채왔습니다. 그리고 오 팀장은 저희에게도 온갖 갑질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직원들의 생생하고 분노 어린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오 팀장이 황급히 강 회장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일시적으로 판단이 흐려져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본 윤 대표가 오 팀장을 향해 매섭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 팀장, 당장 짐 싸서 나가. 앞으로 동종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될 거야. 오 팀장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번엔 바닥에서 덜덜 떨고 있는 장유진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이 운영한다는 그 가구 매장이 우리 백화점 매출 3위라고 했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고작 그깟 3위라는 타이틀 하나 달았다고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며 아나무인으로 굴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장유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윤 대표를 향해 말했어요. 윤 대표, 매장 계약서에 폭행 및 품위 유지 위반 시 즉시 해지 조항 있지?
당장 계약 해지하고 매장 정리시켜. 오늘 밤 안에 백화점에서 짐 싹 빼서 길바닥에 던져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제야 장유진이 큰 소리로 울며불며 손바닥이 불이 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를 들먹였어요. 회장님, 저희 남편이 유진건설 최 회장입니다. 회장님도 유진건설 아시죠? 다온그룹이랑 이번에 큰 계약도 맺었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당신 남편 회사가 우리 다온그룹 하청받아서 먹고 산다고 했지? 강 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내 돈으로 밥 먹고 내 돈으로 명품 사 입으면서 감히 그 손으로 내 며느리 뺨을 쳐? 강 회장이 박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 유진건설과 맺은 모든 도급 계약 지금 당장 파기해. 그리고 협력사 블랙리스트에 박아서 업계에 싹 다 공유해. 장유진은 이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은 채 굽신거리며 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백화점 로비를 가로지르며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실장에게 연락을 받고 전속력으로 달려온 지훈이었어요. 지훈은 연우의 피 터진 입술과 퉁퉁 부은 뺨을 보고 극도로 분노하며 장유진을 향해 싸늘하게 다가갔습니다. 다온그룹 한지훈 이사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유진건설이 이번 신축 현장에서 자재를 빼돌려 부실 시공한 명백한 증거를 방금 우리 법무팀에 모두 넘겼습니다. 지훈은 얼이 빠진 채 주저앉아 있는 장유진을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계약 파기는 물론이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발까지 철저하게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내 아내를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죠. 지훈의 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비서실장 박동욱의 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장유진의 남편인 유진건설 최 회장이었어요. 박 실장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처절한 최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실장님, 갑자기 모든 도급 계약이 파기되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발 회장님 통화 좀 연결해 주십시오. 박 실장이 단호하게 거절하려 하자 강 회장이 조용히 손짓으로 폰을 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실장이 폰을 건네자 강 회장은 스피커폰을 켜서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시오. 나는 다온그룹 강명자 회장이요. 그 한마디에 최 회장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저희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하루아침에 유진건설과 유진퍼니처를 다 끝장내시는 겁니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강 회장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장유진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억울하면 지금 당장 당신 부인 장유진한테나 물어보게나.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우리 다온그룹에서 벌어간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던 당신. 마누라가 오늘 내 백화점에서 감히 내 며느리를 무릎 꿇리고 뺨까지 때렸어. 내 식구 얼굴에 피를 내고도 당신들 회사가 무사할 줄 알았나? 강 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매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다온그룹과 유진건설이 맺은 모든 도급 계약은 전면 파기일세. 그리고 당신 부인이 운영한다는 그 잘난 유진퍼니처도 당장 오늘 밤 안에 우리 백화점에서 짐 싹 다 빼서 길바닥에 쫓아낼 테니 그리 알게나. 최 회장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로 빌었지만 강 회장은 자비 없이 쐐기를 박았어요. 앞으로 이 업계에 두 번 다시 발도 못 붙이게 협력사 블랙리스트 최상단에 올려놓을 테니
손해배상 청구서나 얌전히 기다리게. 강 회장이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 내용을 모두 듣고 넋이 나간 채 멍하게 주저앉아 있던 장유진. 바로 그 순간 장유진의 명품 가방 안에서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려댔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 최 회장의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미친 여자야. 도대체 백화점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스피커폰 너머로 최 회장의 분노가 매장 안가득 퍼졌어요. 네가 다운그룹 회장님 며느리를 때렸다고? 방금 다운해서 우리 회사 계약 싹 다 파기하고 고소장까지 날렸어. 우리 집 당장 빚더미에 앉고. 유진건설 다 망하게 생겼어. 넌 오늘부로 당장 이혼이야. 완전히 파멸했음을 깨달은 장유진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텅 빈 눈이 되어 명품 치마로 바닥을 쓸면서 강 회장 앞으로 가더니 바짓가랑이를 잡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강 회장은 장유진을 싸늘하게 뿌리쳤어요. 나한테 빌 거 없어. 당신이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무릎 꿇리고 뺨 때린 내 며느리야. 장유진이 명품 치마로 다시 바닥을 쓸면서 연우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연우의 구두 앞 코를 붙잡고 오열하며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연우는 피 터진 입술로 씁쓸하게 장유진을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권리를 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사모님이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품위입니다. 장유진이 울면서 계속 사과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강 회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턱짓을 하자 장유진이 울면서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어요. 회장님,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장유진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우의 다친 뺨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울먹였습니다. 연우야, 많이 놀랐지?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지훈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연우의 어깨에 다정하게 덮어줬어요. 강 회장 역시 연우의 반대쪽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험한 꼴 보느라 고생 많았다. 어서 병원부터 가자꾸나. 지훈과 강 회장이 연우를 양옆에서 든든하게 에스코트하며 위풍당당하게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훈훈하고 벅찬 뒷모습을 지켜보던 매장 직원들과 고객들이 참았던 숨을 내쉬며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그날 이후 장유진의 몰락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유진건설 사무실에는 거래처들의 계약 해지 통보가 빗발쳤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회수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최 회장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어요. 유진 퍼니처 매장에서는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짐을 싸며 그동안 장유진에게 당한 갑질을 인터넷에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명품관 갑질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촬영한 그날의 장면이었어요. 영상은 순식간에 1000만 뷰를 넘기며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인간이 사장이라니 직원들 고생 많았겠다. 자업자득이네. 사이다 제대로 들이켰다. 다운그룹 강명자 회장님 멋있다. 저런 분이 진짜 리더지. 결국 장유진은 폭행 및 영업방해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고 장유진의 얼굴은 뉴스와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어요. 최 회장은 장유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평생 쌓아온 게 다 무너졌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이오. 장유진은 빈손으로 자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명품으로 가득했던 옷장도, 블랙카드도, 친구들도, 남편도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빈 거리를 걷는 장유진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 백화점 명품관 VIP로 군림하며 사람들을 깔보던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지훈과 연우의 상견례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고급 한정식집 별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정갈하게 차려진 상차림이 두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앉아 긴장한 듯 손가락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연신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지훈이 강 회장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는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연우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심장이 안 좋으신데 오늘 무리해서 억지로 나오시는 거예요. 조만간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시고요. 강 회장이 눈빛을 부드럽게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몸이 불편하신 분을 오시게 했구나. 조심스럽게 모셔야겠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문이 천천히 열리고 연우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는 야위였지만 단정하게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은 65의 남자, 연우의 아버지. 서동철이 앉아 있었어요. 병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딸의 중요한 날을 위해 정성껏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려 했습니다. 어서 오세.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공중에서 뚝 끊겼어요. 서동철의 얼굴을 본 순간 강 회장의 온몸이 얼어붙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동철 역시 강 회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쥔 손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동공이 크게 흔들렸어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아니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주름지고 늙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에서 20대 시절의 그 청년을, 그 처녀를 단박에 찾아냈습니다. 강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은 설마 동철 씨? 동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그 이름, 그 목소리였습니다. 명자야. 강명자. 너 맞구나. 지훈과 연우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하지만 강 회장과 동철은 듣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으니까요. 1986년 대성섬유 공장 뒤편 벤치. 20대의 명자와 동철이 나란히 앉아 양은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동철의 반찬을 하나 집어먹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어머, 이거 진짜 맛있다. 간이 아주 딱 맞네. 동철 씨 어머니 솜씨야? 식당 하셔? 동철이 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내가 아침에 직접 무친 거야. 입에 맞아? 명자가 깜짝 놀라며 동철을 다시 봤어요. 정말? 남자가 무슨 음식 솜씨가 이렇게 좋아? 나중에 동철 씨한테 시집가는 여자는 좋겠다. 평생 맛있는 거 얻어먹겠네. 동철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가 툭 던지듯 말했어요. 그럼 네가 시집 오든가. 내가 매일 해줄게. 명자의 얼굴도 새빨개졌습니다. 밥만 푹푹 퍼먹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 후 며칠 뒤였습니다.
대성 섬유 공장에 갑자기 큰 불이 났어요. 섬유 먼지에 불이 붙으면서 순식간에 공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탈출구 쪽 천장이 무너지며 명자가 불길 속에 갇혔어요.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명자의 비명이 들렸지만 모두가 제 목숨 살리기에 급급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철만이 물에 적신 담요를 뒤집어 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명자야, 우리 뛰어내릴 거야. 눈 감고 있어. 동철이 명자를 감싸 안고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천장에서 끓는 기름이 쏟아져 내렸어요. 동철의 오른손과 목에 기름이 튀었고 명자를 감싼 채 굴렀던 바닥에는 불똥이 날렸습니다. 명자의 손등에도 화상을 입었죠. 불에 탄 공장이 폐쇄되었습니다. 명자는 우연한 기회로 일본 산업연수를 떠나게 되었어요. 기차역 플랫폼. 손을 놓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동철 씨, 나 성공해서 꼭 돌아올게. 기다려줘. 그래, 명자야. 난 여기서 기다릴게. 꼭 돌아와. 처음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명자가 보낸 편지가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기 시작했어요. 동철도 명자에게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자식을 낳아 키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그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동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동철의 오른손을 잡았어요. 거기에 40년 전 그날의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굳은 살, 붉게 변색된 피부. 그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동철이 입은 상처였습니다. 강 회장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 이 흉터, 그때 나 구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동철 씨.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동철이 힘겹게 손을 뻗어 강 회장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울지 마, 명자야. 동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흉터는 내 자랑이야. 너를 구한 증표니까. 이 흉터 덕분에 난 평생 너를 기억하며 살 수 있었어.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해놓고 너무 늦게 왔어. 정말 미안해요. 강 회장이 오열했습니다. 4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미안함이 터져나왔어요. 울지 마.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동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해서 만났잖아. 네가 우리 연우의 시어머니가 되어주다니. 난 그걸로 충분하다. 강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아, 기억나니? 엄마가 맛있다고 했던 그 깻잎 장아찌. 그게 바로 내 장인어른 손맛이었어. 40년 전 내 목숨 구해준 그분이 만들어주던 그 맛이었어. 지훈과 연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난 게 운명이었네요. 연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상견례는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이어준 기적 같은 인연. 운명은 이렇게 기묘하고도 아름답게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강 회장은 동철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기차역에서 놓쳤던 그 손을 이제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요. 두 사람의 손등에 남은 화상 흉터가 포개졌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남긴 상처였지만 동시에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준 운명의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상견례가 무사히 끝나고 양가가 인사를 나누며
돌아서려는 찰나였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이었을까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서동철이 갑자기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아버지. 연우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훈훈했던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지훈이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회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동철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동철 씨, 정신 차려요. 동철 씨.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산소호흡기를 씌우는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강 회장은 망설임 없이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저도 같이 갑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서동철. 의사가 급하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급성 심부전과 심장 판막증 악화입니다. 당장 수술실로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어요. 연우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강 회장이 의사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소집하세요. 모든 비용은 제가 됩니다.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살려내야 해요. 평소에 냉철한 그룹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수술 직전 중환자실에서 명자와 동철이 단둘이 남았습니다. 서동철은 힘겹게 주름진 손을 뻗어 강 회장의 손등에 남은 오래된 화상 흉터를 애틋하게 어루만졌어요. 명자야. 동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 수술 받으러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어. 우리 연우 불쌍한 애야. 나 대신 잘 부탁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강 회장은 눈물을 왈칵 쏟으며 서동철의 앙상한 손을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았습니다. 살아서 나랑 같이 늙어가야지. 우리 못다 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동철이 명자의 손등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널 구한 건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었어. 동철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했다, 명자야. 서동철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그땐 내가 네 옆에 꼭 붙어서 한순간도 놓지 않을게. 강 회장은 그의 손을 가슴으로 끌어당겨 통곡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동철 씨.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서 절대 헤어지지 말고 못다 이룬 사랑해요. 그때는 맛있는 반찬 내가 해줄게요. 동철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당신이 해준 깻잎 장아찌 꼭 먹어보고 싶네. 내가 해줄게요. 내가 깻잎 장아찌 해줄게요. 명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붉은 불이 켜지고 길고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명자, 지훈, 연우가 수술실 밖 차가운 복도에서 피가 마르게 기다렸습니다. 연우는 지훈의 품에 안겨 숨이 넘어가듯 울었어요. 강 회장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두 손을 모은 채 벽에 기대어 소리 없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의료진이 급하게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수술실 밖에서도 들리는 긴박한 외침. 연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강 회장은 수술실 문에 손을 짚고 온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흘렀습니다. 아니,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유가족분들께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끝내.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우가 무너지며 오열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강 회장은 넋을 잃고 동철의 이름을 불렀어요. 동철 씨, 일어나 봐요. 이제 겨우 만났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강 회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훈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려 겨우 만난 첫사랑이 영원히 떠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최상층에 VIP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상주를 자처하며 사흘 내내 빈소를 지켰습니다. 흰 상복을 입은 강 회장의 얼굴은 수척하기 그지없었어요. 조문객으로 찾아온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다운그룹 총수가 직접 상주로 앉아있다는 소식에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강 회장은 조문객들 앞에서 서동철의 영정사진을 가리키며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사돈이자 40년 전 제 목숨을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식장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영정 속 서동철은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에는 강 회장 혼자 남았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동철 씨,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게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영정 속 서동철의 미소를 비췄어요. 40년을 기다려 겨우 만난 첫사랑은 그렇게 다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은 지훈과 연우를 통해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의 저택 거실에는 서동철의 49제를 준비하며 정성껏 올린 꽃들이 가득했어요. 강 회장은 연우의 동생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외 유학의 모든 기반을 조용히 마련해 줬습니다. 연우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모서리가 다해진 낡은 가죽 지갑을 발견했어요. 궁금한 마음에 지갑을 열어본 순간 연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갑 깊숙한 곳에서 40년 전 젊은 시절 동철이 명자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과 일본으로 떠날 때 받았던 빛바랜 쪽지가 나왔던 거예요. 49제 날 연우가 이 지갑을 강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가슴에 품고 다니셨나 봐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평생 자신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서동철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낡은 지갑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바보 같은 사람. 내가 동철 씨한테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구나. 강 회장은 눈물을 닦고 생전 그가 맛보고 싶다고 했던 명자표 깻잎장아찌를 직접 담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레 제사상에 올렸어요. 동철 씨, 늦어서 미안해요. 약속대로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강 회장이 제사상 앞에서 남몰래 훔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우와 지훈이 나란히 서서 절을 올렸어요. 강 회장은 이제 연우의 손을 잡으며 친딸처럼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에 복귀한 연우를 향해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회장님 며느리라며? 낙하산이지 뭐. 누군 좋겠다. 시어머니 덕에 실력과 상관없이 높이 올라갈 거 아냐? 하지만 연우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강 회장이 연우를 불러 말했어요. 연우야, 내 며느리가 아니라 서동철의 딸답게 네 실력으로 저들을 잠재워라. 그게 내 아버지한테 보답하는 길이란다. 강한 채찍질이자 격려였습니다. 연우는 밤을 새워 공부했습니다.
명품 큐레이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사내 감정 노동자 보호센터 설립안을 기획했어요. 직원들이 갑질을 당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고객이 아무리 VIP라도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연우가 만든 갑질 대응 매뉴얼이 전 지점에 배포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을 방패처럼 지켜주는 연우에게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연우 이사님 덕분에 이제 당당하게 일할 수 있어요. 저희를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품관 매출이 전년 대비 40% 상승했습니다. 고객 만족도도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어요. 직원들이 존중받으며 일하니 고객 응대가 달라졌고 그것이 매출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연우는 고객 경험이사라는 직함으로 파격 승진했습니다. 업계 컨퍼런스에서 연우가 강연을 했어요. 직원의 존엄이 고객 만족의 시작입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합니다. 연우의 명강연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이사 승진 발령장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산소를 찾은 연우와 강 회장. 산소 앞에는 들꽃이 피어 있었어요. 연우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사 됐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제 진심을 알아주네요. 좋은 가르침 고마워요. 산소 앞에 핀 들꽃을 쓰다듬으며 연우는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회장은 산소 앞에 소주 한 잔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동철 씨, 당신 딸 참 잘 컸어요. 내가 약속 지켰죠?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소 앞 들꽃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서동철이 대답하는 것처럼요. 강 회장과 연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슬픔을 딛고 피어난 꽃처럼 연우는 이제 당당한 다운그룹의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강 회장의 생신 파티와 서동철의 일주기 추모식이 함께 열리는 날이었어요.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모인 따뜻한 저택에는 포근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은 이제 날카로운 카리스마 대신 손주를 기다리는 인자한 할머니의 얼굴로 앞치마를 두르고 가족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와, 연우야. 지훈아.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연우가 뒤에 숨기고 있던 선물을 꺼냈습니다. 틈틈이 한 땀 한 땀 정성껏 뜬 분홍색 털목도리였어요. 어머니께 드리려고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연우가 강 회장의 목에 직접 목도리를 감아줬습니다.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넌 하늘이 내게 보낸 최고의 딸이다. 목도리의 온기 때문인지 강 회장은 연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함께 웃음소리가 오갔어요. 그때 연우가 수줍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연우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아기가 생겼어요.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으며 연우를 안았어요. 정말이야? 연우야. 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에 걸린 서동철의 사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동철 씨, 들려요? 당신 할아버지 된대. 우리 손주 생겼다고. 강 회장의 외침이 집안 가득 행복한 메아리로 퍼졌습니다. 몇 달 후 다운백화점 로비에서는 특별한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감정 노동자 인권 보호 선언문이 새겨진 동판 앞에 수많은 직원이 모였어요. 강 회장이 천을 걷어내자 반짝이는 동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동파는 우리 다운그룹이 직원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약속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다운그룹의 정신입니다. 직원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 회장은 연우와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나는 은퇴해야겠구나. 이 회사는 너희 두 사람이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 나는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막식이 끝난 후 강 회장과 지훈, 그리고 배가 부른 연우가 동판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강 회장의 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서동철의 영정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강 회장이 하늘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철 씨, 보고 있어요? 당신은 떠났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은 이렇게 우리 곁에 뿌리를 내렸네요. 걱정 마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사랑할 테니까. 연우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기 이름 정했어요. 은혜로운 인연이라는 뜻으로 은혜라고 지으려고요. 은혜. 정말 좋은 이름이구나. 강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카메라를 향해 섰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아빠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연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동철 씨가 보고 있을 거야. 강 회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서동철의 손길처럼 세 사람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어요. 40년의 기다림, 가슴 아픈 이별, 그리고 다시 이어진 사랑. 첫사랑이 남긴 인연은 이렇게 영원히 흘러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햇살 속에서 환하게 웃는 가족의 모습이 영원히 기억될 순간으로 남았습니다.